49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는데, 자, 경계가 0과 3 두 군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럴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해보라고 하는데, 물론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 함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쪽에서의 바로 좌극한을 따질 때는 이 fx는 0보다 작은 이 1차 함수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fx로 취급하면 되고요. 3보다 큰 쪽에서의 fx는 3보다 큰 쪽이 바로 여기니까 바로 이 fx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0을 대입해버리면 0에 대한 좌극한 값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3에 대한 우극한 값은 항상 1이니까 바로 1이 되어서 그 결과는 얼마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비록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쉽게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경계가 0과 3이니까 이렇게 구간을 잡아놓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자, 0일 때의 바로 이 y 절편이 2가 되겠네요. 이거죠. 2가 되면서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죠. 그죠?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얼마가 되고 2가 되면서 여기는 구멍을 빵긋뻥긋 해두어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0과 3 사이에서는 바로 2차 함수입니다. 그럼 y꼴 바로 x-3이니까 x절편이 0하고 얼마가 되는 거죠? 3하고 되는 거죠. 이렇게 3은 구멍이 빵긋 뻥이 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최고창의 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따라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고, 바로 대칭축이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3보다 큰 쪽에서는 y 꼴 1이라는 바로 상수 함수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세카밖에 칠해주면서 요놈의 y 값이 1이라는 정보를 여기에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둔 것이 바로 fx라는 그래프가 되고 0에 대한 좌극한을 찾아보면 이렇게 좌극한이 되니까 여기서 따라 내려오니까 결론적으로 좌극한 값은 2가 되고요. 3에 대한 우극한 값은 오른쪽에서 오면 되니까 이렇게 따라가 보면 바로 극한값이 1이 되어서 3이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0번입니다. 자, 함수 fx 그래프가 그려져 있네요. 그죠?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0에서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좌극한, 우극한, 모두 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1을 향하고 있네요. 자, 1에서의 극한값은 어떻게 됩니까?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 값은 1이라고 하면 안 되고, y값이 0이니까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에 대한 우극한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2에 대한 우극한 값은 x가 2보다 큰 쪽에서 올 때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가니까 어디에 가까워진다?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과 0과 마이너스 1을 모두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51번입니다. 자, 다음 극한값을 우리가 구하면 바로 그 극한값의 곱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는 리미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바로 우극한을 이야기하네요. 그죠? 자, 우극한이면 여러분들 절대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니까 x 플러스 1은 바로 무엇이 된다?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그대로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분자는 어떻습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보입니까?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실 얘는 0분의 0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1이 바로 약분이 되어서
0분의 0꼴을 탈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바로 첫 번째 문제의 극한값이 바로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두 번째는요, 3에 대한 자극한이네요. 그죠? 자, 리미터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데, 자, 절대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보다 작은 값으로 가까이 가면 이 x-3은 음수가 되어서 마이너스를 달고 x-3이 되겠네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자, 분자는 어떻습니까?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실 0분의 0꼴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x-3, x-3이 0분의 0꼴이 되는 주범이죠. 자, 그래서 0분의 0꼴을 탈출하면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되죠. 5가 되는데 분모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바로 무슨 값이다? b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AB의 극한값의 곱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2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2번입니다.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직선 y 꼴 t, t는 실수가 되겠죠. 그러면 t는 숫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직선은 x축과 평행한 어떤 함수? 상수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절대값을 붙인 그래프하고 상수함수하고 즉 직선이잖아요. 그죠? 그것과의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의 개수를 ft라고 할 때 선생님은 이런 ft를 앞으로 개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개수 함수는 항상 우리 수학 문제를 풀 때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수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수 함수의 변수는 누가 되겠습니까? 이 t 값이 되는 거예요. 이 t값이 변함에 따라서 바로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하고의 교점, 만나는 점이니까 다른 말로 교점이 되겠죠.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극한값을 찾아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먼저 y꼴 x제곱 마이너스 1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0, 마이너스 1이니까 0,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전체 절대값이 있으니까 바로 x축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뭐 한다? 접어 올리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사실 바로 0,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꼭지점이 0, 마이너스 1이니 접어 올리면 여기가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 전체 절대값이 있는 이 그래프는 항상 그래프로 자주 등장하니까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아래쪽 부분을 위쪽으로 접어 올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접어 올리지 않았는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바로 뭐가 된다? y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접어 올려놓은 이 그래프는 뭐가 됩니까? 바로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했으니까 x축 대칭하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이 접어 올린 그래프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두었는데 우리는 y t라는 그래프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를 생각해 봐야 되니까 자, t는 모든 실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t는 첫 번째 음수가 될 수가 있겠죠. 아주 작은 수부터 이렇게 음수가 되어 버리면
y 꼴 t가 이런 그래프가 y 꼴 t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t 값이 바로 무엇이면 음수가 되어버리면 그죠? 어떻습니까? 이 절대값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 없죠. 따라서 이때는 ft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교점의 개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0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다가 y 꼴 t를 계속 위로 올려보면 계속 연계이다가 바로 y 꼴 t, t가 바로 무엇일 때, 0일 때 몇 개가 되겠습니까? 교점이 몇 개 발생한다? 자, 이렇게 두 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0보다 조금만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 조금만 커지면 몇 개가 되고 교점이 눈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 놓았으니까 확인할 수 있겠죠.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다는 거. 계속 네 개가 되다가 언제 바로 y꼴 무엇이 돼버리면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꼴 1이 돼버리면 교점의 개수가 이제 4개에서 몇 개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개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가 바로 y꼴 1이 되는 거죠. 이때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면, 맞죠? 자, 조금만 t가 더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교점이, 자, 계속 t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점의 개수는 몇 개로, 2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FT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무엇을 바로 조금 전에 해 봤다시피 t가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에서 우리가 교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FT가 0이 되니까 FT가 0이라는 말은 이때 이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 X축이 바로 무슨 축이 되고 T축이 되고 이 Y가 바로 FT인데 이 FT는 바로 무엇으로 함수의 개수로 나타내 주는 거죠. 따라서 t가 음수일 때는 함 교점의 개수가 없으니까 0개니까 y 꼴 0이라는 이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다가 얼마가 되면 t가 0이 되면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하니까 여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조금만 0보다 커버리면 이제 교점이 계속 몇 개로 바뀐다? 네 개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다가 바로 t가 1이면 y 꼴 1이 되니까 바로 교점이 몇 개가 돼버린다? 세 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다 그 1을 벗어나서 1보다 큰 y 꼴 t가 1보다 커버리면 영원히 몇 개씩만 생긴다? 교점이 두 개씩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바로 y 꼴 ft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t꼴 어디에서 t꼴 0과 t꼴 1에서 이 그래프가 끊어져 있죠. 바로 t꼴 0과 t꼴 1에서 불연속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 바로 t가 0보다 큰 쪽에 바로 0에 대한 우극한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를 가지고 0에 대한 우극한 값은 0보다 큰 쪽에서 가니까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 따라서 알파가 4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t가 1보다 큰 쪽이니까 1보다 큰 쪽이면 1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따라가 버리면 얼마에 바로 극한 값을 가진다? 2라는 극한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베타분의 알파는 바로 2분의 4가 되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FT의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FT의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많이 연습하다 보면 비록 여기에서는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항상 이 함수 개수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개수니까 거의 다 상수함수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t축과 평행하게 많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세요. t가 바로 y 꼴 t 값이 바로 y 값이 되기 때문에 0보다 조금 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0보다 t가 0보다 좀 큰 이 그래프가 바로 교점의 개수가 알파가 되니까 그대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서 알파가 4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t가 1보다 조금 크니까 그죠? 1보다 조금 큰 쪽에 여러분들 y 꼴 t를 그려보면 교점이 몇 개가 생긴다.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베타가 2가 되는 거죠. 만약에 t가 1보다 작은 바로 좌극한을 물어본다면 1보다 조금 작으니까 약간 아래에 그려주면 바로 교점이 몇 개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이렇게 바로 4개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바로 1에 대한 자극한도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0에 대한 우극한도 4고 1에 대한 바로 좌극한도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수 함수 문제는 앞으로 미분 적분에도 많이 나오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개수 함수 그래프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3번입니다. 이 53번부터는 여러분들 가우스 기호가 있는 함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절대로 이 가우스가 여러분들 수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자, 여러분 내신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우스를 공부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요즘에 봤을 때는 보통 학교에서도 가우스가 있는 그래프의 극한값은 잘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파트를 여러분들 도저히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 아마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교재에 있으니까 가우스에 대한 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여러분들 가우스를 모두 다 공부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 가우스 X는 항상 이 단서가 붙습니다. X보다 크지 않은은 다른 말로 작거나 같은 이렇게 작고 크지 않은으로 해석하지 말고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를 바로 가우스 X라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아직 좀 이해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우스 X는 여러분들 버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반올림 배웠죠. 반올림도 있고, 올림도 있고, 버림도 있는데, 여러분들 쉽게 그냥 버림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양수에서는 버림이 좀 편하지만 음수에서는 여러분들 버림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우스 2.3이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x가 2.3이니까 2.3보다 작거나 같으니 해석하기 편할 거예요. 2.3보다 작거나 같은 수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얼마입니까? 2가 되죠. 2.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최대 정수는 2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7은 얼마가 되죠? 2.7의 가우스도 2.7보다 작거나 같은 수들 중에서 가장 최대의 정수는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2.3과 2.7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버림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수직선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보세요.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3입니다. 그러면 우리 버림을 생각할 때 2부터 시작해서 3이 안 되는 수.
3이, 3보다 작은 바로 이 3 미만인 여기 있는 모든 수들은 버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2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니 우리가 수직선으로 생각할 때 2부터 시작해서 3 미만까지 있는 모든 수들을 버림을 하면 2가 되니까 쉽게 수직선을 그려놓고 생각할 때는 바로 이 점에서 바로 가장 왼쪽에 첫 번째 만나는 정수가 바로 가우스 값이 되는 거예요. 즉, 2부터 시작해서 2.999까지는 모두 다 가우스가 2라는 것입니다. 자기 왼쪽 정수가 바로 가우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1이 안 되죠. 1이 안 되는 요 사이에 있는 0.1, 0.2, 0.8, 0.9 이런 수들의 모든 가우스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수를 생각하면요. 정수 예를 들어서 2잖아요. 정수 2의 가우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보다 작거나 같은 이죠. 2보다 작거나 같은 이니까 바로 그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정수 2부터 시작해서 3 미만까지의 모든 값들의 가우스 값은 얼마다? 바로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우리 45번에 바로 보기에 5번에 있는 그래프가 45번 문제에 5번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가우스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그래프는 바로 일식 간격으로 우리가 끊어지는데 정수에서 새까맣게 칠하고 다음 정수에서는 빵긋뽕을 칠하면서 계단 모양으로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정수에서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불연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음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7의 가우스 값은 얼마일까요? 이것도 양수처럼 7을 버려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1.7은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7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바로 자기 왼쪽에 있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양수에서도 했지만 이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요 사이에 있는 즉 마이너스 1점 얼마들 이런 수들의 바로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음수에서 여러분들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수를 우리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자, n이라는 정수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보세요. n이라는 정수가 하나 있을 때, 다음 정수는 n 플러스 1이 되겠죠. n 플러스 1. 그러면 보세요. n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은 요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모두 다 가우스를 취하면 얼마가 된다? 바로 n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데, 가우스 X가 만약에 n이면, X의 범위는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역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가우스 X가 3입니다. 그러면 X의 범위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4보다는 작다. 가우스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이 범위가 바로 전체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극한 문제에서 좀 문제를 풀 때, 자, 보세요. 가우스는 최종 결과는 정수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 가우스 2.7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2 플러스 0.7로 봐도 되겠죠. 이렇게 2 플러스 0.7로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가 정수고 하나가 실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정수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도 값은 똑같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보세요. 2 플러스 0.7의 가우스는 어떻게 됩니까? 0.7의 가우스는 0이 되겠죠. 따라서 동일하게 2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가우스에서 하나 성질인데, 자, 가우스 안에 정수 플러스 실수 또는 마이너스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수가 있을 때는 정수 부분은 빠져나오고 실수 파트만 뭐 취해서 가우스 값을 취해서 우리가 전체 가우스 값을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한번 생각을 한번 극한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0에 대한 좌극한을 물어봤어요. 0에 대한 좌극한. 그러면 일단 극한은 항상 대입이 먼저죠. 0을 대입하면 분모는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지 않죠. 0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분자에도 한번 대입해 볼 때 그냥 대입하지 말고 여기에 자 0보다 작으니까 이 x는 실수값이에요. 그런데 이 정수 2를 뺐죠. 그러면 얘를 그냥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 2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편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0보다 작은 값에 대한 가우스죠.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0보다 작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0.0001 정도 되겠죠. 이놈의 가우스를 뭐라고 해야 된다? 0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0보다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의 가우스 값이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뒤에 있는 마이너스 2와 결합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3의 바로 극한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얘를 또 어떻게 볼 수도 있느냐 하면, 자, 이 가우스 안에 있는 x-2의 그래프를 그려주던데요. 자, 그러면 x-2니까 y절편이 얼마가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x절편이 2가 되면서 오른쪽 끝이 위를 향하겠죠. 자, 이때 0 마이너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0 마이너스를 생각해 보면 0보다 작은 값에서 오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값들은 마이너스 2를 향하고 있지만, 맞나요? 마이너스 2를 향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은 값이겠죠.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은 값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점 얼마겠죠? 그럼 그거의 가우스 값을 취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은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정수와 실수를 더한 또는 뺀 바로 가우스의 값은 어떻게 알아? 정수를 바깥쪽으로 빼내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2번은요, 사실 x가 0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분자를 보면 분자가 그냥 0이죠. 분자가 그냥 0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분모는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자, 이것도 어떻게 가우스 x 마이너스 1로 보는 게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0 플러스니까 여기에 0보다 조금 큰 거,
아니면 이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0.0001 정도 더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0.0001에 대한 가우스 값은 바로 자기 왼쪽이 정수값이니까 얼마가 된다? 0이 되겠죠. 0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바로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분자가 0이라서 0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인데, 자, 첫 번째는 요 가우스 값을 구해서 제곱해 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가우스 값을 구해서 제곱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이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은 얼마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은 마이너스 0.9999 정도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놈의 가우스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999의 바로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이너스 1을 뭐 해라? 제곱하라. 그러니까 뭐가 된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1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얘도 극한값은 보나마나 0이겠네요. 그죠? 이해가 됩니까? 마이너스 0.999는 여기니까 여기에 대한 바로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의 바로 뭐다? 제곱이니까 플러스 1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0이 되겠지만 이 바로 무엇을 이 분모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바로 x제곱의 가우스 값에다가 뭘 해라? 1을 빼달라 이 말이겠죠. 자, 이렇게 2차가 나왔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2차가 나왔을 때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보세요. x제곱을 살짝 한번 그려봐요. 그리고 놓은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죠. 그러면 사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y 이퀄 x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함수값은 사실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이니까 우극한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그림이 따라가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지만 마이너스 1보다 어떻습니까? 조금 작은 값이 여기 1이죠. 미안합니다. 1에 가까워지지만 1보다 조금 작은 값이에요. 작은 값. 그럼 얼마라고 대충 보면 됩니까? 한 0.9 정도 보면 되겠네, 이거죠. 따라서 요 값이 얼마가 되니까 0.9 정도 되니까 0.9의 가우스 값은 0이 되겠죠. 따라서 0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가 0이 되어서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4번 가볼까요? 4번도 각각 어떻게 해버리라? 자, 이 가우스 안에 있는 정수 부분을 그냥 빼버리자. 그러면 가우스 x 마이너스 2, 가우스 x 플러스 1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이번에는 1보다 조금 작은 값입니다. 1보다 조금 작은 값이니까 약 얼마라고 생각할까요? 0.9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0.9의 가우스는 0이죠? 0 플러스 1. 0.9의 가우스가 0이니까 0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자,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5번에 보니까 가우스 안에가 자, 복잡한 유리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유리함수를 먼저 그려줘야 돼요. 그럼 이 유리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바로 점근선의 교점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점근선의 교점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1이고 y는 x 개수분의 x 개수는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근선은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1과 x 이꼴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리고 자, y 절편을 찾아보면 x에 0을 넣어보면 1이 되니까 바로 요점 바로 0,1을 지나기 때문에 4사분면을 지나니까 2사분면을 지나는 2사사분면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가네요.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그래프는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2에 가까워지죠. 2에 가까워지는데 2가 아니라 2보다 조금 작은 값이잖아요. 그죠? 2 아래에서 가까워지니까. 따라서 이 값을 얼마로 보면 되겠다? 약 1.9 정도로 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놈의 가우스잖아요.
그놈의 가우스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1.999의 가우스니까 바로 그 극한값은 얼마로 봐야 된다? 1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렇게 해서 가장 큰 극한값은 바로 1번 2분의 3이 가장 큰 극한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54번입니다. 자, 다음 극한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3에 대한 우극한, 두 번째는 3에 대한 좌극한입니다. 자, 3보다 조금 큰 거에 대한 무엇을, 극한값을 내달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우스가 나와 있으니까, 가우스 X를 찾아야 되겠죠. 3보다 조금 크니까 약 3.0000001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놈의 가우스를 취해 보세요. 얼마예요? 3.00001보다 1이 바로 자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정수는 3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위에는 3의 제곱이니까 9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x에는 가우스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x 그대로 3을 대입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가 되죠. 이번에는 3보다 작은 값이죠. 3보다 작으면 x를 뭐로 보면 되나요? 2.999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2.99의 가우스는 얼마가 된다? 2가 되겠네요. 그죠? 2.99보다 작은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정수가 2가 되니까.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마이너스에 여기는 가우스가 아닌 그대로 3을 대입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는 3분의 12가 되어서 4가 되고요. 플러스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4가 2분의 8이니까 결론적으로 극한값의 합은 얼마가 된다? 2분의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보다 조금 큰 값은 3.0001, 3보다 조금 작은 값은 2.999에 대한 가우스 값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55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자, 3차 함수 형태였지만 우리가 여기에 가우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0에서의 이 함수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ab에 대하여 a분의 2b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가우스가 있으니까 우리는 0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0에 대한 바로 무엇? 짧게 적어 볼까요? 0에서의 바로 뭐다? 좌극한 값과 0에서의 우극한 값을 각각 따져서 이 두 개의 극한값이 같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0에 대한 좌극한 값일 때는 가우스 X가 어떻습니까? 0보다 작은 값이니까 먼저 0보다 작은 값이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00001 정도 더 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놈의 바로 가우스 값은 얼마죠? 자기 왼쪽에 있는 바로 정수값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0에 대한 우극한일 때는 0보다 조금 크니까 0.00001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놈에 대한 바로 가우스 값은 0.001보다 작은 정수 중 가장 큰 정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자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정수 바로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0이 되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따라서 0에 대한 자극한 값을 생각할 때는 가우스에 무엇을 대입하면 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2b가 되겠네요. 그리고 상수 플러스 3이 되어서 바로 자극한 값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고 우극한 값은 바로 가우스에 0을 대입하면 다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바로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 값이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b와 같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물어봤죠. 즉, A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된다? 마이너스 2b를 대입하면 되니까 2b, 2b가 약분되어서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우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